새벽 4시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오늘은 추석이거든요. 아직 밖은 깜깜한데 벌써 일어나서 시댁에 갈 준비를 해야 해요. 차례상 음식 준비, 집 청소, 아이들 옷 준비.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와요. 내가 왜 새벽 4시부터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35세, 결혼한 지 8년째고 초등학생 아들과 5살 딸을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저는 아이들 때문에 육아휴직 중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명절 때마다 겪는 며느리들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정말 순진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좋은 분들이니까 명절도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딸 같은 며느리. 라며 예뻐해 주셨고 시아버지도 우리 집에 복덩이가 왔다. 하면서 좋아하셨어요. 시누이들도 언니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고요. 그런데 첫 번째 명절을 겪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명절 3일 전부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기 시작했거든요. 지영아, 이번 차례상에 뭐뭐 준비해야 하는데 너도 좀 도와줘야 한다. 저는 네가 부치고 나물은 내가 할게. 그리고 과일 깎는 것도 네가 해줘.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새 며느리니까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싶었고 시어머니도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머니.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명절 당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댁으로 갔어요. 집에서 미리 준비한 음식들도 가져가고 시댁에서 해야 할 것들을 위해 일찍 간 거였죠.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니까 정말 할 일이 산더미더라고요. 우선 차례상에 올릴 전부터 부쳐야 했어요.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 김치전. 종류도 엄청 많았어요. 기름이 튀어서 앞치마도 더러워지고 부엌이 후끈후끈해져서 땀도 엄청 났어요. 그런데 전을 다 부치고 나니까 이번에는 나물 무치는 걸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이것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각 양념이 다르니까 하나하나 신경 써서 무쳐야 하고 간도 맞춰야 하고 그 사이에 과일도 깎아야 하고 상 차리는 것도 도와야 하고 정말 정신없이 일하는데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TV 보고 있더라고요. 가끔 부엌에 들어와서 언니 수고 많아요? 이런 말만 하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남편은 아버지, 삼촌들과 고스톱 치고 있고 저 혼자서 시어머니와 함께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참았어요. 첫 명절이니까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차례를 지내고 나서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음식을 다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는 건 남자들만 하는 거더라고요. 여자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차례가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여자들이 모든 걸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밥 퍼주고 국 끓여주고 반찬 더 갖다 주고. 저는 제대로 앉아서 먹지도 못했어요. 계속 일어나서 뭔가를 가져다 주고 있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례상에 쓴 그릇, 접시, 식사 때 쓴 그릇들. 정말 산더미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저 둘이서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얼마나 거칠어지던지. 게다가 기름기 많은 그릇들이라 몇 번씩 씻어야 했어요. 모든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게 밤 10시였어요.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거의 18시간을 쉬지 않고 일한 거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머리는 흐트러지고 옷은 음식 냄새가 배어 있고 손은 거칠어져 있고. 그날 밤 남편한테 하소연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힘들었어. 나 혼자 일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남편 반응이 의외였어요.
그래? 어머니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시누이들도 도와줬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누이들이 언제 도와줬다는 거죠? 가끔 부엌에 들어와서 인사만 하고 나간 게 도와준 건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많이 하신 건 맞지만 제가 한 일이 적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부터 명절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명절인 설날도 또 그런 식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주변 기혼 여성들에게 물어보니까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회사 선배 언니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영아, 그거 당연한 거야. 며느리는 그런 거야. 또 다른 언니는 나는 벌써 10년째 그렇게 살고 있어. 이제는 익숙해졌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이게 당연한 일인가?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건가? 두 번째 명절인 설날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미리 남편과 상의해서 역할 분담을 해보자고 제안했거든요. 여보, 이번에는 당신도 좀 도와줘. 나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차. 남편은 알겠다고 하긴 했는데 막상 명절 당일이 되니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아버지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고 저는 또 혼자서 시어머니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을 부엌으로 불러서 당신도 좀 도와줘라고 했더니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내가 부엌 일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 봐서 부인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뭡니까? 저는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에게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줄여도 될까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은 이게 우리 집 전통이야. 조상님께 정성을 다해야지. 라는 거였어요. 정성을 다하는 건 좋은데 왜 그 정성을 여자들만 다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자들도 조상이니까 똑같이 정성을 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여자들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세 번째 명절에는 아예 다른 전략을 써봤어요. 미리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가져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시댁에서 할 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전도 미리 다 부쳐서 가져가고 나물도 미리 무쳐서 가져가고 과일도 미리 깎아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것도 별로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지영이가 집에서 한 건 맛이 좀 다르네. 하시면서 다시 간을 맞추자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또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일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걸 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미리 준비해 가도 아무리 효율적으로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모든 일을 담당해야 한다는 구조는 바뀌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명절 준비 전에 시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어머니, 이번에는 시누이들이나 남편들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남자들이 부엌 일을 해? 그리고 시누이들은 친정에 온 손님이야. 손님한테 일을 시킬 수는 없지. 이런 논리였어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누이들은 손님인데 며느리인 저는 손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저는 뭔가요? 가족도 아니고 손님도 아닌 애매한 존재인 건가요? 그리고 남자들은 왜 부엌 일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요즘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네 번째 명절 때는 아예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도 챙겨야 하고 일도 너무 많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유난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제가 유난인가?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게 당연한 건가? 다른 집 며느리들은 정말 아무 불만 없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궁금해서 주변 며느리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하지만 속으로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 언니의 이야기였어요. 그 언니는 명절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명절 전날에는 항상 두통약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나면 며칠 동안 우울해진다고 했어요. 또 다른 언니는 명절을 피해서 해외여행을 간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명절 스트레스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대요.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명절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거죠?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기로 했어요. 5번째 명절을 앞두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했어요. 여보,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명절 때마다 너무 힘들어. 당신도 좀 도와줘야 해. 남편은 처음에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제가 진지하게 말하니까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가족 회의를 했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 모여서 명절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하면 더 즐거운 명절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했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들도 사실 우리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은 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요즘 시대에는 남자들도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라고 하시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시어머니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반대하시더니 나중에는 사실 나도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는 게 힘들었어.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젊으셨을 때 저와 같은 고생을 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명절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준비했어요. 남자들도 전 부치는 일에 참여하고 시누이들도 나물 무치는 걸 도와주고 심지어 시아버지도 과일 깎기에 도전해 보셨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다들 웃으면서 즐겁게 준비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과일을 깎는 모습, 아빠가 전을 부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해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도와줄게요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차례를 지낼 때도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여자들도 함께 참여했어요. 시어머니가 조상님도 며느리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드시는데 며느리들이 차례에 참여하는 게 당연하다. 하시면서 저희도 함께하게 해주셨어요. 식사 시간에도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저 혼자 계속 일어나서 뭔가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물 따라주고 반찬 더 가져다 주고 그랬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들이 그릇을 닦고 여자들이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은 마른 그릇을 정리하고 모든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서 하니까 금세 끝났어요. 예전에는 2시간씩 걸렸던 설거지가 30분 만에 끝난 거예요.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피곤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인 피로감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했으니까 보람도 있었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도 정말 만족해 하셨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함께하니까 더 의미 있는 명절이 된 것 같다.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하자.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들도 사실 우리도 항상 미안했어. 언니 혼자 일하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어. 라고 하면서 고마워했어요. 남편도 달라졌어요. 이제야 내가 왜 힘들어했는지 알겠어. 정말 일이 많구나. 하면서 미안해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더 도와줄게. 약속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쉽게 온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가족 회의를 제안했을 때는 정말 용기가 필요했어요. 혹시 가족들이 쟤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예의 없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 몇 번은 어색했어요. 남자들은 부엌일이 서툴렀고 시누이들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 헤맸어요. 때로는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을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계속 시도하다 보니까 점점 나아졌어요. 각자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고 효율적으로 역할을 나누게 되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명절 준비에 주인의식을 갖게 됐어요. 지금은 명절이 정말 즐거워요. 예전에는 명절이 다가오면 우울했는데 이제는 기대가 돼요. 가족들과 함께 음식도 만들고 함께 차례도 지내고 함께 식사도 하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느낄 수 있게 됐어요. 다른 며느리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처음에는 그게 가능해? 라고 반응하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도해보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물론 모든 가정에서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며느리 혼자서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남편의 도움이 가장 중요하고 시댁 식구들의 이해도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 스스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명절 준비는 힘들고 가끔은 옛날 방식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 혼자만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가사일에 참여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며느리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어요. 용기를 내서 가족들과 대화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명절은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어야 하니까요.